자, 그리고 이제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impulse opportunity. 우리나라 말로는 삼위 불가능성 정리? 뭐 대충 그렇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뭐 이름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환율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하나씩 보죠.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굉장히 좋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없고, 환율 프로세스는 없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일단 환율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는 없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 이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뭐, 좋을 것 같죠? 그죠? 국가 간에 내가 돈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또 여기서 내가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주식 살 수 있고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냥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게다가 환율까지 고정돼 있다 치면 우리나라 이자랑 미국 이자랑 비교해가지고 이자 더 높은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또 게다가 통화 정책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통화량 좀 줄였다가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돈 좀 풀고, 그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사실 이 세 개 다 좋습니다. 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 impulsive trinity라는 거는 이 세 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 줘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1, 2번을 가지면 3번을 포기해야 되고 1, 3번을 가지면 2번을 포기해야 되고 어쨌거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impossible trinity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중에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자본이동성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규제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자본이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죠? 하이캡터 모빌리티 갖고 있죠? 또 뭐 갖고 있습니까? 통화정책 갖고 있죠? 갖고 있지만 대신 우리는 어떤 거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신에 고정환율제를 포기했죠. 그죠? IMF 이후에 고정환율제를 포기했죠. 물론 IMF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 아니었지만 실제 고정환율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IMF를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정환율제를 절대 하지 않죠. 그 IMF의 그때 그 공포와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경우에는 중국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걔들은 그 생각 안 했어요. 중국은 그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나 다 알죠. 중국은 고정할줄아는 걸. 물론 이제 환율을 아침마다 조금씩 변동시키는 거의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변동하지만 거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제, 뭐 극단지 고정할줄은 아니지만, 그죠? 고정할줄 아니지만 어차피 고정할줄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그죠? 또 중국은 자기네들 위안화 만들 찍어내니까 자기네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찍어내죠. 그죠? 대신에 어떤 걸 보겠습니까? 뭘 보겠냐면 하이 캐피탈 모빌도 보겠죠. 그러니까 자본 이동성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가 중국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중국의 채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을 마음대로 시장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또 자본 이동을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죠? 자, 마지막 EU 같은 거죠, EU. EU 내에서는, EU 내에서는 뭘 갖고 있습니까? EU 내에서는 환율 고정되어 있죠.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환율 고정되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1과 2번을 갖고 있죠. 그죠? 자본 이동이 자유롭죠. 그죠? 자본시장 프랑스 하면 독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 사업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 고정, 그러니까 단일 통화라는 게 그냥 고정해도 똑같은 거죠. 환율 고정돼 있으면 단일 통화랑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다 고정돼 있다. 그러면 내가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주나 1달러짜리 주나 똑같은 거고, 그렇다 따지면 그냥 다 달러 써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원화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환율제면. 그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있으니까 고정환율제죠. 기본적으로 단일통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이제 자본 이동이 가능한 거죠. 대신에 뭐가 안 되냐면 국가별로 통화 정책이 없어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라별로 조항이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마음대로 유로화를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와 3을 택하고 1번을 포기한 케이스고 중국은 1과 3을 택하고 2를 포기한 케이스고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은 1과 2를 택하고 3을 포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세 개를 다 가지려고 해버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그 외환위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이 통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은 아까 방금 유로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로존. 좋은 점은 통합을 해버리면 당연히 좋은 거는 이제 뭐 자본, 그 환율에 브레이스는 없으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대신에 이제 통화 정책에 이제 독립성이 살아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되기 위한 조건도 있어요. 그 조건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가 간의 경기 변동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황일 때 다른 나라도 황이고 한 나라 불황일 때 다른 나라도 불황이다. 이렇게 경기 변동이 좀 대칭적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또 동시에 또 이제 대칭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이동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요. 돈을 마음대로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네이버 모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는 불황이더라도 다른 나라 호황이면 가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내에 생각해보세요. 경상도와 서울에 생각해보면 경상도가 경기가 안 좋고 서울이 경기 좋으면 경상도 있는 사람이 서울 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뭐 없어야 돼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재정 적자가 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이제 커런시 유니언을 하기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죠. 이런 조건들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제 대칭적인 통화 정책이 왜 필요하냐면, 대칭적인 이제 경기 변동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통합 해버리면 중앙은행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앙은행은 특정 나라를 위한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 유로존 전체를 위한 중앙은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경기가 좋다 그러면 통화량은 줄이고 모든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통화량은 느리겠죠. 하지만 어떤 나라는 좋고 어떤 나라는 안 좋아 버리면 예전처럼 독일은 경기가 좋은데 독일은 경기 좋은데 만약에 그리스 경기가 안 좋다 했을 때는 통화량은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하면 독일은 상관은 없지만 독일도 상관이 있긴 합니다. 일단 그리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유로존에 들어왔을 때 병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회병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 입장에서도 통화량 줄여졌는데 통화량 못 주고 있으면 독일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독일에서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의 경기가 완벽하게 대칭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완벽하게 만족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2, 3, 4번은 필요 없는 조건들입니다. 2, 3, 4번들은. 근데 2, 3, 4번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1번이 완벽하게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대칭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냐면,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가 경기가 안 좋으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경기 좋다.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통화 정책 단일 통화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도 미국 경기 좋으니까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것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우리나라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캐피탈 모빌리티 있어야죠. 또 네이버 모빌리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 안 좋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미국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돈은 미국에서 보고 쓰는 걸 우리나라 쓰면 되는 거죠. 송금을 한국에 하든 내가 한국에 직접 오든 간에 한국에 쓰면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예.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정책을 쓰려면 일단 재정적자가 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통화정책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통화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정책을 쓸 여력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재정책이 이미 심해져 버리면 완전히 이제 손이 묶이는 거죠. 그리스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통화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라도 내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커런시 유니언이 잘 되려면 통합이 잘 되려면 이제 이런 4개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기만 하면 나머지 3개 조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해주고 만족되기 힘들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2, 3, 4번 조건이 만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그 커런시 유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EU에서도 커런시 유니언 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들만 참여를 해서 EU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 조건이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내생성 문제도 있습니다. 내생성 문제가 뭐냐면 EU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일단은 참여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쭉쭉쭉쭉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고정환출 그 EU를 한다는 자체 고정환출 하는 거죠. 고정환출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해외 경기와 국내 경기 사이에 동조성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양국의 경기 변동이 대칭되지 않더라도 상관관계 높지 않더라도 일단 고정환출 채택한 순간 이제 동조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경기 변동성의 동조성이 강해진다는 조건이 일단은 통합해버리면 사후적으로 그 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해서 그 나라를 통합에 받아들인 걸 거부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차피 그 조건은 통합이 되는 순간부터 만족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커런시 유니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의 이제 그 진도는 다 나간 겁니다.